안녕하세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프로그래머 강진석입니다.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 자체가 우정과 연대를 위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사회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화두를 던져주는 영화들을 좀 많이 선정을 하는데 고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5개. 네. 5개. 맞네요.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 기획전 중에 하나로 그 감독 특별전 회고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이 그 하인츠 에미홀츠라는 감독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건축영화 작가로 좀 주로 알려진 독일의 영화 감독인데, 사실 어떤 실험영화, 드로잉, 그리고 픽션, 글쓰기 등을 망라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해오신 감독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쓰여진 어떤 시나리오와 배우의 연기를 이제 기본으로 토대로 만들어진 어떤 에세이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황량한 어떤 배경을 풍경으로 삼아서 이제 기이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게 SF 영화의 근미래 같은 배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전쟁 영화의 폐허 같기도 한데, 사실은 에미 홀츠가 사는 베를린과 레온 트로츠키라는 예전 혁명가, 소비에트의 혁명가가 잠시 머물렀던 멕시코 시티를 오가면서 촬영된 작품이에요. 이 영화에 그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지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태어난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성장을 하고 하면 그 영화를 계속 만들면서 어떤 그 2차 세계대전 폐허에서 뭔가가 다시 재건되고 또 무너진 흔적들을 보면서 그 근대성과 역사라든지 또 파괴, 재건, 인류가 행해온 그런 것들을 탐구해온 감독님입니다. 그랬던 감독이 지금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에미히 홀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본 할아버지가 노년에 던진 질문인데, 이번엔 독일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던지는 어떤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끝에, 자,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행복 검치 맞습니다. 느낌표. 아마 올해 저희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작품들 중에 가장 이색적인 소재를 다루는 작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이제 부탄이란 나라 있죠. 부탄이란 나라가 뭘로 제일 유명하죠? 행복으로 유명합니다. 그 부탄에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민 행복지수 조사와 그걸 조사를 나서는 조사원들의 이야기예요. 이 주인공은 그 조사원인데, 이 조사원은 동료랑 같이 이 조그마한 SUV를 타고 판지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뭐 산골 소녀도 있고, 뭐 아내를 좀 여인 노인도 있고, 여러 부인을 둔 뭐 부자도 있고, 그 부자의 부인들, 뭐 혹은 도시의 트랜스젠더 바의 마담,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그 행복 지수를 측정해요. 그 행복 지수 측정은 뭐 양은 몇 마리 있나요? 소는 있나요? 뭐 그러면 트랜스젠더 바는 다 없는데요. 이러면서 행복 지수가 이렇게 매겨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조사하고 물으면서 이제 다시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해시태그는 행복도 측정이 되나요?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근데 행복이 당연한 목표가 될 필요가 있을까? 네. 네. 그들의 이런 만남. 이번에는 저희 에세이 섹션에 있는 그들의 이런 만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프랑스 감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영화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영화를 2번 보는 것, 두 번째는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것, 세 번째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영화 감독을 사랑하는 방법에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김우수 감독님은 작년에는 그 장리 고다르 감독님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 형태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고다르라는 작품이고요. 올해는 2022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 장마리 스트로브라는 현대 영화의 어떤 개척자 다니엘 위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김우수 감독님 자신이 그 굉장히 오랜 영화적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전달하는 작업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걷는 어떤 산책길의 쇼트를 모아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매일 걸은 산책길의 쇼트가 어떻게 포착되고 어떻게 이어지면 영화가 되는 것일까? 이거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떤 영화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엘 위에나 장마리 스트로브의 필모그래피를 열거하고 그들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자신의 그 깨달음이 이들 영화 감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장 사랑하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김우수 감독님이 영화적 구도자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엄청 존경하는 감독님인데, 영화를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만드시면서 계속 어떤 깨달음을 좀 얻고 또 나눠주시는 감독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약간 오버한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개 남았는데, 가장 어두운 밤. 이 싱가포르의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감독인데, 다니엘 후이 감독의 신작입니다. 싱가포르가 그것으로 유명하죠. 굉장히 엄격하고 혹독한 사법체제로 유명하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들이 어떤 감각인지를 좀 전달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실제 증언을 듣거나 찾아가서 만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픽션의 형태로 승화를 시켜서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분열적인 이야기 속에서 좀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흑백의 강렬한 화면 속에서 되게 밀폐의 감각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는데, 옥죄이고 탈출하고 싶고 그러면서 좀 길을 잃기도 하고, 그런 경험 자체가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그 연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다큐픽션의 미덕 중에 하나가 되게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불가능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 가능한 진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짜잔. 자, 봄바람 프로젝트 시즌2 다시 바람이 분다 라는 작업입니다. 사실 저희 영화제 잠깐 또 홍보를 하자면, 올해 현장 미디어 활동 제작 지원 프로그램, 현장의 POV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노력의 현장을 지키는 그 카메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연대기라는 어떤 그 섹션 특별전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 봄바람 프로젝트 시즌2 다시 바람이 분다가
그 작품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뭐 노동, 기후위기, 뭐 차별, 혐오의 현장을 이제 담은 11편의 옴니버스 장편입니다. 그 주류 미디어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2024년 한국 사회의 어떤 초상을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봄바람 프로젝트 시즌2 다시 바람이 분다 꼭 한번 보시고 또 많은 현장 관심과 도움이 또 필요한 현장들을 또 함께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국의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번 묻게 되는 작품입니다. 네. 자, 5편. 굉장히 이걸 보고 어떤 뭐 할리우드 영화처럼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보고 엄청 재밌었다. 그런 의미의 재미있는 영화들이라고 하면 제가 아마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다큐멘터리 특유의 어떤 성취감과 또 흥미를 좀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 될 겁니다. 극장에서 같이 보면서 어두운 공기 속의 진동으로 느끼면서 함께 보는 것들이 영화적 관람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영화관에서 만들어지는 우정과 연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꼭 극장을 좀 찾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공간도 좀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찾아주셔서 함께 영화를 보는 경험, 그래서 영화관을 또 영화제를 그리고 영화관을 나아가서 영화를 지켜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